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윤석열 지지 모임에서 정용상 교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결기, 지도자 자격 충분하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그 결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보여준 검찰의 독립, 그 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결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걸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안간힘 썼던 거 다 기억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결기라고 해놓고 정작 본인 가족들, 본인 장모나 부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들, 그리고 나경원 씨 등등에 대해선 침묵했던 거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그건 자기네 주위 사람들한테나 해당됐던 것 같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들이댔던 잣대 그대로 본인 측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이댔다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으로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열심히 언플이나 하고 애초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겨누고 조국 일가 난도질해대고 또 그걸로 언론 플레이 해대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역시나 네티즌들은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 감싸기, 선택적 수사는 말도 안 꺼낸다. 사건 조작해서 국민을 기만한 게 결기? 오죽하면 역겹다는 댓글도 있었고요. 그 결기로 장모, 마누라 사기 봐주고 나경원 비리 봐주는 건가?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장모 아니냐? 장모 수사와 부인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MBC에서 윤석열 장모 재판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거의 MBC만 유일하게 정상적인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 검찰은 17억 대출받은 운영자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걸 보도한 겁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의 사기 혐의 첫 재판이 어제 이뤄졌습니다. 핵심은 의사도 아닌데 의료기관을 세워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챙겼다는 사기 혐의 재판이 처음 열린 건데요. 그동안 윤석열 장모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 측에선 거액을 투자한 운영자가 맞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석열 장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약 23억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법정에선 검찰의 공소 사실이 공개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서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가량을 편취했다는 점, 특히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윤석열 장모가 17억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이걸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본 겁니다. 윤석열 장모는 계속해서 부정해왔지만 윤석열 장모가 동업자인 주모 씨의 요청을 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적이 있고 사회일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서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지인이 개입한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는데요. 여태까진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장모 지시에 따라 돈 심부름을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런 윤석열 장모와 부인 김건희 관련해서 윤석열은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죠. 그래놓고 저렇게 공정, 상식, 정의 타령을 하는 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고로 윤석열 장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는데 윤석열 장모는 법 위에서 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에 네티즌들은 공수처는 장모의 지난날 여러 사건의 수사를 포기하고 시간만 때우며 공소시효 날짜만 기다리던 검사들을 수사해야 된다. 일반인 같으면 벌써 재판도 끝나고 깜빵에 있겠지만 윤석열 장모는 왜 도대체 저렇게 밖에서 당당하게 언플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고요. 특수부는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다. 조국 일가 표창장 가지고 70군데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윤석열이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언론도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데요. MBC와 180도 다른 수상한 언론들이라는 굿모닝 충청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앞서 MBC 보도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은 윤석열 장모의 일방적인 발뺌 주장을 충성을 다해서 보도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여타 언론은 혐의를 부인하는 윤석열 장모 측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서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없는 혐의도 있는 혐의처럼 만들고 조작하면서까지 유죄로 몰아붙였던 유죄 추정의 검찰발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던 언론, 왜 근데 갑자기 윤석열 일가 앞에 오면 저렇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냐는 겁니다. 윤석열 장모가 저렇게 재판에서 혐의 부인했다는 게
메인 제목으로 저렇게 따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저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혐의 부인했다. 근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어땠습니까? 검찰발 주장을 따옴표를 해가지고 열심히 보도를 했으면 최소한 형평은 맞춰야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대놓고 저렇게 보도하는 언론뿐만 아니라 검찰도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죽하면 이렇게 보안 안 지켜지는 국가기관이 있나? 라고 검찰을 직격하기도 했는데 정말 창피하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데에 대해서 검찰 내부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더니 언론 반응부터 보겠다고 저렇게 유출이 된 겁니다. 이랬는데도 검찰개혁 지겹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검찰이 저렇게 대놓고 황당한 짓들을 벌이고 있고 그걸 또 언론이 편파적이고 선택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지겹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들의 멱살 잡히고 머리채 잡힌 채 끌려다니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유이쩌가 언론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정말 존경하는데요. 참고로 일본 언론에선 점심도 졌다라고 보도를 할 정도인데 국내에선 훈장수여식에 문재인 대통령을 홀대했다. 이런 식으로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 겁니다. 정말 한미 정상회담 숨가빴던 3박 5일이었죠. 엄청난 방미 성과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격을 확인하고 대통령께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요. 미국 측에선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미일 정상은 햄버거를 먹지 않은 건 물론이고 대화 내내 마스크도 벗지 않았던 게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을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하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오죽하면 도쿄신문은 아예 점심 식사도 졌다? 이런 제목을 달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측에선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발끈했다고도 하는데 미사일 지침 해제 굉장히 중요한 소식 아닙니까? 그렇게 안보 타령을 하는 국내 자칭 보수 세력들이 이런 점에 대해선 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지 칭찬을 하지 않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역사에 남을 사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사진은 정말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마디 말보다 더 가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문재인 대통령 홀대했다는 100발 자료를 박수영 의원이 그대로 저렇게 조롱을 하려고 가져갔는데 하지만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팩트체크가 완벽히 된 내용이죠. 그러자 나중에 글을 그냥 조용히 내려버립니다. 이외로도 원희룡 씨는 문재인 대통령 향해 저렇게 계속 그냥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시더라도 제주도민으로서 난 원희룡 씨가 더 부끄럽다. 대선 나가고 싶은데 국민의힘에 팽당해 제주도 확진자 관리도 못해 원희룡이 더 부끄럽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만평이 나올 정도죠. 미사일 지침 종료, 코로나 백신 합의에 다른 나라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이 저렇게 평가절하한다는 거를 그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박근혜 때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보더라도 지금 한국 언론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감성 외교, 패션 외교, 뭐 특사 패션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장관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안 돌아올까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화기애애한 분위기 다들 잘 아실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격이 없이 대해줘서 고맙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함과 진실성을 고마워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도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평가절하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마냥 언론에만 끌려다니는 시대가 아니죠.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